자, 그래서 혹시 어디부터 잘 안 풀렸나요? 뭐 84부터 87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고 88부터 92까지도 혹시 괜찮았니? 아니면 약간 92원부터 막혔니? 아니면 그 전에 막혔니? 91번, 92번. 딴 거는 괜찮아요? 91, 92 앞에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91번은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지수 문제였네요. 그래서 여러분 91번은 잘못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심지어 이거 앞에 있는 거거든요. 91번. 그러니까 여러분 91번 굳이 풀 필요 없고 92번 한번 보시면요. 주개가 없네.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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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한 쪽이 막혔지? 자, 92번 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것도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여기가 15도고 여기가 30도인데 길이도 주어져 없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100 몇 도예요? 150도죠. 그럼 이 각도가 뭐야? 15도가 되니까 사실 BD의 길이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 AD의 길이는 같은 이두면 삼각형이 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AD의 길이를 2A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2A면은 AC의 길이가 뭐가 돼요? A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DC, CD의 길이는 루트 3A가 돼야 된다. 자, 탄젠트 15도라는 녀석은 내가 BC에다가 어떻게 AC를 한 녀석인데 AC는 A라 그랬고 BC라는 건 지금 어떻게 돼? BD 더하기 CD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 A분의 A가 된다. 자, 그럼 얘를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여러분이 2 빼기 루트 3이라고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을 알면 특수각은 우리가 대부분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다음 쪽은 괜찮나요? 98번도 잘못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98번 안 푼 거는 뭐 잘하신 거고 99번은 풀었니? 95번. 95번이요? Walking in middle 불쑥 가버렸어. 지나갔지. 얘를 단단히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라는 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두 개만 이용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요 녀석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얘부터 놔둬봐. 그러면 내가 1 플러스 사인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면서 얘를 어떻게 돼? 통분해주면 1 플러스 사인의 코사인이 될 거고 얘한테는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한테는 어떻게 돼? 플러스 1 사인 돼서 얘가 1 플러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그리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볼게요. 얘를 1 플러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코사인 돼서 약분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는 건 두 가지 사실밖에 여러분 이용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베리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하면은 이제 수요일이 특강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남은 문제랑 뭐 이런 거 처리하고 그래프르르르 뚜르르 뚜르르 뚜르르르르 뚜르르 그래프르르르 뚜르르 자, 그럼 99번은 괜찮나요? 99번? 99번부터 좀 안 좋나요? 99, 100, 뭐, 이때부터. 자, 여러분이 잘 못 풀었을 것 같으니까, 풀었어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푼 게 맞는지, 물론 답안지 봤으면 답은 맞춰봤겠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서, 오늘 좋을 것 같고요. 자, 99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100이야. 넓이가 100파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반지름이 1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원이 있고요. 원에 대해서 이쪽 각에서 두 개가 세타가 있고 여기 AB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내가 10이고요. 그 어떻게 돼? 호의 길이가 2배 20이라고 돼 있죠. 그때 원하는 건 세타의 크기를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시해라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중상가정에서 원의 성질에서 어떻게 돼?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이으면 현이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나오고 수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세타라는 각은요. 지금 뭐야? 20이라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 세타를 곱한 거니까 세타는 2라디안이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가 어떻게 돼? 2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거든요. 자, 이제 원하는 거는 뭐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자, 2분의 세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각도에 대한 거. 그럼 내가 사인 2분의 세타, 즉 사인 1이라는 녀석은 10분의 어떻게 돼? 뭐 여기 x라고 하면 여기 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0 사인 1이 될 것이고 자, 2배 20 사인 1이 되겠다고 여기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각을 길이로 바꿀 수 있는 게 삼각함수 구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그거는 특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강에서 다루는 거는 상함수다 그래프까지 다룰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100번 보시면 세타가 3, 4분면에 가. 세타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탄젠트 세타가 2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타 그어주시고,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a라면 여기를 마이너스 2a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럼 여기가 루트 5 a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왜?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a니까 1.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분의 2다라고 여러분이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뭐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아. 끔찍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게 마지막 전 시간이고, 난 특강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야. 그래서 목요일 날 끝나고 안 되는 친구들 토요일까지 불러가지고 할 거고, 혹시라도 뭐 이번 주에 빠지고 수요일 마지막 날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은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어서 일요일은 좀 2학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이랑 정육각형이랑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각각을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돼? 잘라서 생각하면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은 여기 몇 배 해주면 돼? 6배 해주면 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얘를 정육각형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보면은요, 뭘 할 수가 있냐? 얘네가 다 합동이 나와요. 그러면 요 작은 원, 큰 원의 반지름은 라지 i라고 하면 얘가 2라 그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얘가 2면은 여기도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녀석의 상태를 보면은요, 내가 이 중심에서 요렇게 그어서 만들면은 요 두 녀석이 어떻게 돼? 이 길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합동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요 호에서 요 삼각형을 빼준 거하고 값이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각을 어떻게 구해요? 이 각은 정삼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3분의 파이, 즉 60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호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반지름 1이고 2분의 1 r제곱 세타라.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a 제곱해주면 돼요. 얘가 몇 개 있어? 얘가 6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응? 응? 잠깐만요. 6개 맞죠? 그리고 4분의 루트 3 a 제곱 맞고, 야스? 여기서
여기 빼면 되고. 그건 2분의 1 r제곱 세타. 오케이. 파이. 그 다음에 유삼각형. 반지름이 1인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a제곱. 오케이. 내 계산 여기서 미스가 났나? 잠깐만요. 무삼각형의 큰 삼각형으로 해보면은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빼기 요거 하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 2개 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6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랑 다른 거예요. 넓이 구해보니까 달라요.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6 곱하면은 3루트 3 빼기 파이로 나온다. 구해보니까 다르네. 왜 다를까?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 아니어서 달라요. 자, 102번, 103번 풀고 상함수 그래프 딱 개념 나가고 문제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할 텐데, 일단 10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각삼각형 있고요. 자, AB가 6, 8, 여기 6이고 여기 8이고 여기 직각인데 외심이 5가 있대. 딱 외심 5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얘가 이렇게 하면은 원의 지름이겠구나 알 수 있고요. 자, 원하는 녀석은 지금 세타가 ABO라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15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가 10이 되니까 여기가 5, 이 길이가 5인 건 아는데요.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아니까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직각으로 얘가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우리가 굳이 제가 뭐 명칭 안 쓸게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뭐 RHS 합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타를 되게 단순하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인 녀석.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4인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여기서 먼 거니까 5분의 4고요. 얘는 5분의 3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어떻게 사인 세타는 3분의 4가 된다라고 해서 5분의 7이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약분하면 되니까 7 곱하기 4에서 28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103번 까지 하고 우리 상함수 그래프 딱 개념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고 Let's get it 하면 될 것 같은데 103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활골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이 있고 여기 반지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반지름을 지나는 녀석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활골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두 점을 잇는 걸 현이라고 하는데 현 중에서 지름을 지나지 않을 때 보통 활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죠. 그러면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내가 이쪽 끝을 이으면은 6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어버리면요. 뭘 할 수가 있냐? 얘랑 접었으니까 같은 도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어허. 자, 그럼 우리는 활골의 넓이, 지금 이 넓이나 이 넓이랑 같으면 내가 어떻게 돼? 요 녀석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길이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야. 3루트 3이야. 그리고 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에 각도가요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부채꼴에 요게 바로 얘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6루트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2파이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정리가 됐으면 오늘 이제 상함수 그래프 나가보도록 할게요. 뭐 실수 없이 나와서 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고 해서 그런 거니까 쏘리 하면 좋겠고요. 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에서 함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보통 제가 함수 얘기할 때는 정의역에 맞는 치역을 먼저 얘기하는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점을 알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랑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점을 알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삼각함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요 녀석이 X축과 Y축을 상대로 요렇게 이 삼각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를 R로 정해도 되는데 내가 1인 단위 원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한 점을 P,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움직이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길이가 1이고 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1분의 B 즉 B가 사인 세타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1분의 A 즉 X좌표야.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P라는 녀석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X좌표는 코사인 세타를 따라가고 Y좌표는 사인 세타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y는 사인 세타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물론 축이 x라고 있으면 여러분이 혼란해 줄까봐 했고요. 여기를 세타 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은 x축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연동돼서 보여주기 위한 거야. 잘 생각해봐. y값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 그러면 0일 때는 얘가 여기 있을 때야. 그럼 y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사인 세타의 시작점이 0이 되는 거야, 0에서. 그리고 얘가 이 원을 따라서 점점점 이 값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90도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90도다라고 불리는 데서 어떻게 돼? 값을 1까지 갖는 거야. 요렇게.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얘 원은 안 이쁘지만 어쨌든 이렇게 4분원 있는데 얘 좀 찌그러졌죠? 그 이유는 파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3.14가 맞거든요? 3.14 일어나면 1.6이죠. 그래서 1.6 대 1이라서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가 대충 3.14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엔 9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1에서 이제 점점 떨어져서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요 파이일 때 갖는 값이 다시 0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문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해가지고 y값이 점점 떨어져서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간다. 고로 얘가 270도를 가질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0까지 올라가니까 최종적으로 2파이일 때 0이 되는 거야. 자, 다시 361도,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똑같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로 보면 1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도 괜찮지만 바로 여기서 떨어지는 바로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냐? 복소수 배울 때 i랑 i 대제곱에서 i 다섯 제곱이 다시 i가 되는 걸 배웠듯이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주기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2파이씩 얘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주기를 우리는 2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가 2파이다. 2파이다.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 그 2파이씩 같은 값이 반복된다. 자,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거 배웠을 수 있어. 중3 과정인데 내가 여기 세타라는 게 있고 여기 AB가 있으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중3 과정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얘는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고 세타가 90도보다 크게 된다면 2분의 1 AB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2분의 1이 같은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인 2분의 1은 30도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2분의 1 갖는 값이랑 이렇게 2분의 1을 갖는 값이 어떻게 돼? Y축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도 30도가 돼서 15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돼? 180도에서 30도를 뺀 값, 즉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값이 되는 거야.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전체적으로 대칭성을 많이 가져요. 일단 첫 번째로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 대칭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고 이거를 가르쳐 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함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점에 대해서만 대칭이 아니라 아까 봤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죠.
즉 얘는 선대칭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배울 때는 대칭점 이용해서 주기성 대칭점 두 개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항상 정의역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지만 정의역은 전 범위 안에서 가능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치역이 중요합니다. 치역이 왜 중요하냐? 원을 키운다고 이 값이 커지지 않아요. 왜냐? A, B 값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최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밖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치역 자체는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이 한정적이 된다고. 주기성, 대치성, 정의역, 치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설명이고, 자,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눈에 잘 띄는데 빨간색이 잘 띄려? 보여요. y는 코사인 x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코사인 x는 지금 뭘 따른다고? x 좌표를 따른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x 값은 0이 아니라 어디야? 1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0값이 여기 1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줄어들어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0에서 다시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어디 향해 가? 마이너스 1에서 다시 0으로 향해 가는 거야. 그리고 0에서 다시 어디로? 1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그 다음 얘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돼. 얘 앞에 것도 연결하면은 이렇게 돼. 왜 그러냐면은 사인 값도 이 원의 값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도 코사인 값도 0을 따라 이 원을 따라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요. 단지 평행이동 2분의 파이씩 평행이동 시키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얘를 1로 보내거나 얘를 1로 보내거나.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이 사인 x, 코사인 x가 전부 똑같아요. 얘도 뭐야? 주기성을 가져. 근데 주기가 어떻게 돼? 똑같이 2파이야. 자, 그런데 얘는 요렇게 요렇게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 그럼 얘도 선대칭만 되냐? 아니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점대칭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성 매우 중요하고 정의역은 전체 범위에서 똑같이 펼쳐지고 치역도 똑같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거의 쌍둥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값도 여러분이 원점 대칭이니까 내가 여기 2분의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잖아. 3분의 파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에서 그 값을 똑같이 가져. 자, 점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왔으면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오면 어떻게 돼? 똑같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면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단계야.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2차 함수 치면 x제곱 배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지 하고 딱 1교시 끝낼 건데 좀 깨끗하게 씹어자. 우리가 y는 x제곱 배우면은 그 다음에 y는 결과적으로 a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도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는 형태가 있어. 그래서 각각 개수가 다 중요한데 특히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개수 중에 이 b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마치 원피스처럼 B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내가 sin x 있고요. sin 2분의 x 있고요. sin 2x 이렇게 세 개 비교해 줄게요. 그래서 sin x는 방금 배웠지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뭐야 나 왜 안 돼? 기분 나쁜데? sin 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녀석의 그래프야. 얘가 sin x 기울어졌지만 근데 sin 2분의 x에 대해서 볼게. 내가 마음이 급했나 보다 막 이렇게 길어져 있네요. 원래 sin 파이는 0이죠. sin 2분의 파이는 파이 x에다 파이를 넣으면은 x가 파이일 때 sin 2분의 파이가 돼. 어떻게 돼? 내가 파이에서 가져야 될 이 값을 얘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값을 간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값도 어떻게 돼? 이렇게 당겨지겠지. 여기 있는 값도 이렇게 당겨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파이에서 가져야 될 값은 어디서 가져? 2파이에서 가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2파이에서 가져야 될 값을 4파이에서나 가지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지. 자, 주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늘어났죠. 4파이로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원래 주기라는 녀석은 2파인데 요 b의 값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줄어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돼? 얘가 b분의로 줄어나. 그런데 b에다가 음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in 마이너스 x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sin 마이너스 x,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은 y축 대칭이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값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주기 자체가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부호는 주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돼? b값이 영향을 준다고. sin 2파이는 2x는요. 내가 파이에다가 x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파이가 되죠. 즉 2분의 파에서 파이에 대해 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땡겨진다고. 그 여기서 어떻게 돼? 2파이에 가져가 될 값을 가지니까 땡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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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돼? 반으로 줄었죠. 어떻게 돼? 2파이에다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파이, 2분의 1 대입하면 4파이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b의 의미고요. 당연히 a의 의미도 있는데 a하고 d하고 약간 세트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sin x라는 녀석하고 이 sin x라는 녀석을 비교를 해보면 sin x 한 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까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르게 조금 비율이 안 맞게 있는데 sin x가 요 사이즈라고 하면 이 sin x는 1일 때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2배로 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마치 길쭉하게. 그런데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게 돼? 늘어났죠. 최소값도 늘어났죠. 이렇게 폭이야. 한마디로 a는 폭인데 d라는 녀석은 우리가 함수가 있고 끝에 더하면 어떻게 돼? 올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d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녀석 두 개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줘서 여러분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
D를 더한 녀석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여를 한다. C는요, B로 묶으면 BX 플러스 B분의 C여가지고 그냥 X축 평행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중요한 건 B가 주기의 영역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A하고 D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아들으면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것이 탄젠트 함수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